안녕하십니까, 신지훈입니다. 잘 계셨나요? 제가 그동안 조금 일이 좀 상담도 많고 여기저기 이제 관리하는 돈이 좀 있다 보니 관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어제도 좀 밤늦게 영등포도 가고 또 관리가 해야 되는 물건들 또 이제 의뢰가 들어온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어저께도 좀 늦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어요. 오늘 뉴스랑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뉴스를 같이 보면서 좀 재밌는 영상도 제가 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오늘은 제가 PPT를 간단하게 몇 장 만들어 놨으니까 보면서 말씀하시자고요. 제목은 일단 임대사업자 100만 가구 어쩌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나온 뉴스예요. 보시면 볼게요. 임대사업자 주택수가 평균 세 채예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의 수를 다 따졌을 때 평균 세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위 30명, 상위 30명이라고 하면 0. 몇 프로가 될까? 0.003%, 1%가 될까? 0.003%가 될까? 그 평균이 이제 367채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은 이제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오고요.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오고 이제 그 기업형, 그러니까 여러 수백 채, 수십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생계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혜택을 유지시켜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생계형 임대주택은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폐지한다고 했었어요. 임대사업자를. 근데 허용을 또 한대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혜택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쵸? 혜택을 계속 줄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줄이겠대. 그러면 누가 열받을까요? 그러면 과연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몇 채로 그러면 구분을 한다는 거야, 몇 채로?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기업형인 거고 아니면 다 생계형? 그럼 가서 난 기업형으로 몇백 채를 갖고 있어도 나 이걸로 버는 돈도 없고 다들 예전에 갭 투자 500, 1000, 2000 이렇게 할 때 그냥 조금씩 있을 때마다 내가 임대 사업을 한 것뿐인데 그럼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도 없고 세금을 계속 꼬라박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기업형인가요? 생계형인가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기준 자체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신규 등록 허용하는 방안까지 다 논의가 됐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하나 지역구 화성시청 그 지역구를 들면서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된대. 사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그러니까 되게 현장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이 문제야. 왜냐? 이 사람들은 주무관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말만 내뱉고 주워 담는 거는 누구 보고 시키냐?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는 거야. 그 욕은 누가 먹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같죠? 이 사람들 욕하잖아. 이 사람들 욕 안 해요. 다 주무관청에 있는 주무관들이 욕 먹는 거지. 그러면 이 주무관이 야 니네들이 말 한마디 계속 잘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욕 먹잖아. 니네 똑바로 이렇게 할 것 같아? 못해요. 못해.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자 이게 여기에 있어요. 보면은 그 매입임대 사업자로 한 게 개인은 30만이에요. 30만 명. 약 30만 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0만 4천 가구가 돼요. 100만 4,815가구로 밝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자 100만이에요.
100만 100만 가구 중에 과연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당정이 얘기하는 몇만 가구를 신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유지만 해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공급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좋은 질의 물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이 짓는 거는 뻔한데? 자꾸 얘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분들께서 어딘가로 뭔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LH나 SH가 선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짓겠죠. 그쵸? 이 사람들이 짓는 거는 뻔하잖아. 네. 퀄리티가 뻔하잖아. 그래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꾸 임대사업자를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임대사업자들은.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 총칙에 뭐라고 써있냐?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목적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을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정시키고 있나요? 국민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안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나 이쪽 당정청은 이거를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제가 여기를 크게 써놨어. 보세요. 민간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목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지. 그렇죠? 법을 정해놓고 목적도 달성 못하고 괜히 말을 여러 번 바꾸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4분짜리 영상이긴 한데 그냥 한번 보세요. 재밌어.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나라 1937만 가구 중에서 580만 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 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자, 우리나라 1937만 가구 중에 58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느냐? 이 580만 가구가 민간 전월세에서 조금 기간도 안정되게끔 2년, 4년, 8년 이렇게 안정된 세입자로서 뭔가 그 공간을 누리라고.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전월세를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활성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짓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엔 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4년 이상 임대가 약속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 호에 불과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뭐죠?
혜택이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나요? 상생 못하지. 누가 죽어? 세입자가 죽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죠? 이거를 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한 방향으로. 뚝심 있게 한 방향으로. 줏대 없이 그러지 말고. 첫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없어졌죠. 또한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그 대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저거 또 셋째, 없어졌죠.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최대화돼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요 경비율이 60%로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등록한 경우 이거를 뭐 끝까지 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까 나왔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각종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지금 김현미 장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에 대해서 뭐 활성화 방 예전에 그 김현미 장관이 그 광고 찍은 게 있거든요. TV로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중에 뭐 금리가 뭐 그러니까 뭐 금리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공도 많이 나올 거고 공급이 많이 될 거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건립이 되면 공급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도 3기 신도시로 갈 테니 가격 또한 떨어질 거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볼게요. 자, 공급이 많죠?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아. 왜냐? 수요도 아마 공급 비해서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 시점부터 한번 볼까요? 공급 없어요. 향후 10년 내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향후 10년 내로는. 자, 그러면 수요는 지금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수요는.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으면 20, 30대도 지금 주택 매매에 지금 나섰거든요. 저한테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20대 후반도 있고요. 30대 초중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이분들은 아파트 이런 것도 안 돼. 사실상 다세대, 오피스텔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매물을 계속 보러 다녀요. 이런 물건인데도 본인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알아. 아파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공급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수직은 아니어도 공급도 있어줘야 돼. 근데 이 공급이 생기려면 보세요. 3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끝났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3기가 나오려면 못해도 10년에서 15년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공공주도로 하는 거 나올까요? 이거 못해도 5년에서 7년 후 봐야 돼. 못해도 5년에서 7년 후.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이 나오려면 이런 대형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못해도 5년에서 7년 후, 그것도 5년에서 7년 후에 진행이 돼. 지금 부셔야 돼. 그래야지 5년에서 7년 후에 이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기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 토지 보상도 길게 되고, 이거 더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기간은.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임사자 물건밖에 없어요. 임사자 물건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물건. 임대사업자 안 넣고 다주택자들. 자, 이런 분들의 물건이 나와줘야 돼. 시장에. 이 물건 시장에 쏟아지잖아요. 수요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더 많을 거야. 공급이. 이렇게 되면 가격은요 당연히 낮아져요. 가격은 매매값은 당연히 다운될 수 있어. 더군다나 전세, 월세, 시장도요 안정화가 될 거예요. 안정화가. 자, 집을 못 사니까 그죠? 집을 사고 싶어.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무주택자가 있어요. 자, 무주택자가 서울에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됐어. 축하드려요. 당첨이 됐으면 축하드려.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이 당첨받은 거를 취소하는 건들이 많아요. 청약 취소를. 왜? 돈이 없잖아. 분양가가 높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일반 분양분을 못 가. 특공이나 임대나 이런 데밖에 못 갈 거예요. 아니면 지방으로 가던가. 서울 안에서는 사실상 되게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거를. 이자에. 오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월급 뭐 한 1,000만 원 이상 받아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자기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할 수 있겠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을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당첨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매를 해야 돼요. 자,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주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 번씩 더 연장할게요. 자, 주택이 5천만 원이 뛰잖아요. 그러면 전세 월세는 기껏해야 5%, 뭐 1000에서 1000, 뭐 2000 요 정도 뛸 거고, 그러면 벌써 또 3, 4천 갭이 생기네. 이 사람들, 월세 하는 사람들, 주택 매매 절대 안 돼요. 공급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려면, 공급을 하려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사자나, 아니면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 사실 혜택을요,
오히려 줘야 돼요. 더. 당근을 줘야지. 그래야지 이쁜 짓 하지. 안 그래요? 아니 그냥 계속 채찍만 하면은 반감만 생길 거 아니야. 어? 아니 누가 자꾸 나를 때려. 그럼 날 때린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하는 말대로 그냥 들을 것 같아? 아니 저조차도 그렇게 안 해. 응? 공급을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라는 당근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이 사람들도 물건을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대로 하겠지. 왜 본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아, 버리실 겁니까? 버리실 겁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자, 버리실 겁니까? 다 같은 국민입니다. 다 같은 국민. 다 같은 국민이에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서로 아까 얘기했잖아. 김윤미 장관도 그 아줌마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상생하는 서로 상생하는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자라는. 다시 보여드릴까 이거?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 마지막으로. 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잊지 마세요.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법에. 아시겠습니까? 아휴, 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전화번호를 이제 계속 지지난번 영상 때부터 번호를 노출하기 시작했는데, 메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물어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메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다고 하셔서 메일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전화번호도 제가 남겨놨어요. 근데 다만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 상담하거나 제가 또 이제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분쟁에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건물 하자 보수라던가 아니면 처리 어떻게 하는 건지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뭐 바쁘면 제가 진짜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자꾸 돌려야 돼요. 뭐 미팅 중이오니 아니면 상담 중이오니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문자를 남겨달라 하니까 그렇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이제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분이 좋더라고. 구독과 좋아요가 하니까 늘어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사실 막 되게 저는 막 몇백만 회 막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진짜 현장감과 그러니까 팩트를 좀 알려드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전문가분들 부동산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분들도 방송을 많이 보는데 사실상 언젠가는 집값은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지금 당장도 뭐 짧게 뭐 전세 한두 바퀴 돌리는 2년에서 3년 뭐 이 정도 기간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저는 한 10년, 15년 보고 있어,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매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글쎄, 압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곧 있을 대선에서 지금 뭐 이분들 하는 것을 보면 팀킬이잖아요. 이게 팀킬이에요, 팀킬. 서로 팀킬하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땐 질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약간 상승, 약상승을 한다거나, 보합을 유지할 거예요. 보통 그 당에서 뭐 나오겠지만,
야당에서 만약에 잡으면 어느 정도 그 정도 확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지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쉽게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드는 생각은 현장을 무조건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한번 듣는 얘기를 해보세요.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 말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무조건 가시고 상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걸로 아니면은 또 한번 그 사연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뭐 그게 계속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로 다음에는 한번 주제를 잡아서 제가 또 재미있는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